자, 이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뭐 디버깅 할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겪어야 될 실무적인 내용이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원이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담은 내용이고요. 배포 실무와 단말기 실험, 단말기에서 꼭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요. 앱 버전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패키지 명이 서로 고유하지 않으면 배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2.2부터는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버전이 패키지 명이 동일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선된 사항은 현재 해결이 됐고요. 그래도 뭐 버전을 변경하려면 이제 리팩터의 리네임 메뉴를 이용해서 패키지명을 변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마켓용, 배포용과 뭐 개발용으로 이렇게 구분하거나 아니면 개발 버전마다 이 패키지명을 따로 두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그 리팩터의 리네임이라는 이런 항목은 되게 메뉴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개발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배포할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를 열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에서요. 거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 버전이 2.1에 구글 API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뭐 2.2 버전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본 사례는 어떤 사례죠? 체크돼 있었는데 잠깐만요. 사례를 제가 좀 봐야겠네요. AV 버전이 현재 2.2로 돼 있었고요. 이거를 단말기 배포 정책을 이제 버전을 어떤 버전으로 업하거나 다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네요. 2.1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속성을 열어서 기존에 뭐 이렇게 2.2로 선택되어 있는 거를 2.1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다. 그래서 OK를 버튼을 클릭하면 버전이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본서적에 담고 있는 소스 중에는 이렇게 HTTP, CMS http.java에 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어느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problems를 이렇게 봤더니 appsettings.pluginstatus cannot resolve 이런 환경을 해독을 못하겠다는 거죠. 2.1 버전에서는 버전 차이에 따라서 메소드를 쓰거나 뭐 프로퍼티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류 라인을 보시면 웹뷰 객체에서 getSettings 설정 값을 가져와서 plugin state를 설정을 하는데 웹 세팅에 있는 plugin state.onDemand 라는 설정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2 버전 이상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고 플러그인 설정에 대한 거는 이제 2.1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에 있는 구문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 매뉴얼에서 찾아봤더니 얘는 API 레벨 8부터만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아내서 기존에 있던 그 2.2 버전용 구문을 주석으로 막고 2.1 버전용을 이렇게 살려둔 상태에서 저장하면 이제 디버깅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PI 레벨을 정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어서 min SDK, 최소 SDK 버전과 타겟 SDK 버전, 표준 SDK 버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파일을 열어서 매니페스트 탭을 클릭을 하시고
use SDK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min SDK와 target SDK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버전을 배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7버전이라고 정의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XML 소스를 변경된 걸 보시면 이제 use SDK 항목에서 min SDK 버전 7 그리고 target은 7 이렇게 수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배포키 발급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설명에서 나오다시피 앱 인증키 생성 과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배포키를 생성을 한다라고 돼 있죠. 다시 재발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재배포를 위해서 키를 생성을 했습니다. tools 키툴 명령을 이용해서 한 칸 키툴 한 칸 띄우고 다시 젠키 다시 v 다시 키스토어 다시 키스토어 명을 앱사이트 마켓 키스토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알리아스 연이어서 아울 알리아스 아까 만든 계정이죠. 키죠. 그리고 키 ALG는 RSA이고 발리데이터는 뭐 만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키를 이렇게 쭉 생성을 했습니다. 아까 입력한 대로 키 정보를 국가 코드는 KR로 해서 쭉 생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키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키툴 명령을 입력을 하는데 키툴 다시 리스트 다시 알리아스 띄우고 알리아스 명 입력하고 다시 키스토어 한 다음에 키스토어 명을 방금 생성한 앱사이트 마켓 키스토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암호를 물어보겠죠. 암호를 입력을 하면 인증 지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인증 지문이 나타나면 자, 이거는 맵 쪽에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증 지문을 복제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키스토어가 지금 변경이 됐으니까 APK 파일에서 APK 파일을 엑스포트 했다고 보고 이 파일을 사인하는 과정이죠. 중복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짜르 사이너 띄우고 버버스 키스토어 키스토어 만든 그 파일명 app 사이트 마켓 키스토어 그리고 한 칸 띄우고 apk 사이트 마켓 apk 그러니까 apk 파일을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리아스 키명을 적어주고요. 그러면 키에 대한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PK 파일을 올리는데요. 이 부분은 맵에 대한 거는 배포를 설명을 아직 안 한 것 같네. 그래서 단말기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다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마켓 사이트로 가서 변경된 앱을 이제 배포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배포 버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패키지의 고유성인데 이거는 집필 당시는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패키지명을 정할 때는 그 상업용이면 com 그리고 그 자바의 패키지명 룰대로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회사명 그리고 뭐 app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드로이드 마켓 단말기에서 직접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켓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죠. 뭐 아울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뭐 나왔겠죠. 자, 본인의 그 이름 그 앱 이름을 쳐서 이제 설치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목록에서 클릭을 해서 상세 내용 가면 이제 앱에 대한 소개가 나오니까 그 소개도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설치할 때 이 앱 같은 경우는 뭐 GPS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면 이렇게 권한에 대한 질문을 안내문을 표시를 하고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사용자가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 앱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단말기에서 이렇게 앱사이트라는 앱 어플이 설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플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앱사이트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마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공지사항 화면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지도 서비스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캡처를 작동되더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구글 맵 키에 대한, 구글 맵 배포 키에 대한 설명이 지금부터 나오죠. 구글 맵을 배포할 때는 그 XML, map.xml, 이게 그 일종의 맵뷰죠. 맵뷰에서 키 값을 이렇게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pk 앱키라는 소스에서 이렇게 발행받은 키 값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디버그용 그리고 배포용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포 키를 받아서 여기는 이제 배포용 2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는데, 여기서는 로그 파일을, 아이콘 파일을 이렇게 바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실제 배포해 봤더니 아이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이콘 넣는 걸 이제 빼먹고 이렇게 배포했을 경우도 흔치 않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콘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등록을 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한 다음에 이 아이콘이 이제 대표 아이콘으로 출력이 되게 하려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고, 그리고 두 번째 배포를 하는 경우를 같이 사례를 설명하고 있죠. 한번 올렸다가 다시 디버깅해서 올리는 과정. 그럴 때는 버전 코드를 달리해서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버전 코드는 02해서 바꿔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콘은 드로우블에 있는 로고라는 아이콘을 쓰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저장하면 아이콘도 바뀌고, 약간의 뭐 큰 기능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버전 네임까지 바꾸진 않았고요. 버전 코드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엑스퍼트에서 unsigned 애플리케이션을 apk 메뉴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다시 사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 사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사인을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마켓 목록에 들어간 다음에 업로드 업그레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통해서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할 파일을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탐색을 한 다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리고 나면 어플 아이콘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다운받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배포 과정을 저희 연구원이 직접 해본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배포 과정은 이제 그 안드로이드 마켓이 변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더 진화되면서 바뀔 테니까 이 정도 룰이 기본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안내 가이드 하는 대로 배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본서 부록에서는 이제 앱 앨범을 발매한다라고 했죠. 이건 제 필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컨텐츠 쪽으로 어플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로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이드를 잘 내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아울밴드 앱 앨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